세계 경제 중심에서 신선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실리콘밸리 통신입니다. 미국 코로나 상황이 최악인 한편에선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경제 풍향계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코로나로 테마파크도 문을 닫고 영화도 못 만드는 디즈니의 주가가 폭등한 현상도 알아봅니다. 현재 언론인 연결돼 있습니다. 손재구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 주가가 살짝 떨어졌죠. 그 와중에도 여행업체 에어비앤비 대범하게 상장했고 또 미국판 배달의 민족 도어대시라는 배달업체도 상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책 조기 타결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3주 만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0.6%, S&P 500 지수는 약 1%, 나스닥은 0.7%가량 내렸습니다. 지난주는 새로 상장된 기업, 즉 IPO 기업들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숙박 공유 기업이죠. 에어비앤비와 미국의 음식 배달 1위 업체 도어대시가 화제를 뿌리면서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10일 상장을 했는데요. 144.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전날 공모가보다 2배 이상 급등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 시가총액은 우리 돈으로 1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메리어트, 힐튼 등 기존 호텔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입니다. 미국의 최대 음식 배달 앱인 도어대시도 주가가 공모가 대비 약 86% 상승하는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189.5달러로 장을 마친 건데요. 2013년 창업한 도어대시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현재 50%를 넘습니다. 이렇게 기업 공개가 성공된 것은 지금 미국 증시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지표지만 반대로 일각에서는 버블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버블을 염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놀이공원이 문을 닫은 디즈니 주가가 14%가 뛰었다면서요. 온라인으로 간 디즈니의 변신이 성공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디즈니 하면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등 테마파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LA 디즈니랜드는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올해 블랙 위도우 등 디즈니의 블록버스터 영화는 영화관에서 개봉조차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상승한 것은 바로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는 현재 미국 등 30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구독자가 9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구독자 수치를 이렇게 공개하자 월트 디즈니 주가는 지난 11일이었는데요. 14%나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을 오리지널 콘텐츠와 독자적 플랫폼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디즈니 측은 디즈니 플러스를 한국에도 내년에 오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신작 마블 영화나 스타워즈 시리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내년에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페이스북이죠. 좀 어렵게 들리지만 독점법 때문에 주가가 한때 4%까지 폭락했는데 이걸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일이었는데요. 페이스북이 사업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었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합병하면서 경쟁을 저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 소송에서 만약에 승소하면은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성공한 기업 전략을 반독점으로 사후에 처벌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것이지 독점을 위해서 인수합병은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인지 분할 소송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2%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쟁을 중시하는 미국은 과거에도 반독점 혐의로 사후에 스탠다드 오일이나 AT&T 등의 대기업을 분할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감사드립니다. 실리콘밸리 더밀크 손재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